나는 오랫동안 착하게 살았다.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화가 나도 참고, 손해를 봐도 웃으면서 넘어갔다.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온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세상은 얌전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조용히 양보한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았고, 내가 참고 삼킨 말은 아무도 몰라줬으며, 내가 묵묵히 해낸 일은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아갔다. 나는 계속 착했지만 세상은 나를 만만하게 봤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착하게만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진 적이.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내 존재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착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착함이 문제가 아니다. 단호함이 없는 게 문제다. 오늘 나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의 삶을 통해 배운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단하게 자기 길을 걸었다. 그가 남긴 삶의 태도 속에는 얌전함과 나약함을 구분하는 명확한 선이 있었다. 나는 그의 삶에서 세 가지를 발견했다. 이 세 가지를 미친 듯이 하면 우리는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품격은 유지하되 존재감은 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가겠다. 내가 처음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내 삶이 가장 무너졌을 때였다. 직장에서 밀려났고 가족 안에서도 목소리를 잃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점점 뒤로 물러나 있었다. 나는 착했지만 존중받지 못했다. 나는 배려했지만 이용당했다. 그리고 나는 분노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나는 매번 당하고만 사는가? 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화를 내본 적이 없는가? 그 질문들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정약용의 글을 읽게 됐다. 그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그가 홀로 밤을 지새우며 쓴 기록들, 그가 백성을 위해 설계한 제도들. 그 속에서 나는 발견했다. 그는 얌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약용은 조용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그는 겸손했지만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안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책은 그가 얼마나 단호하게 자기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는 세상이 자기를 기억하든 말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은 그를 기억했다. 나는 그의 삶에서 패턴을 발견했다. 그가 했던 세 가지. 그것은 선을 긋는 것, 매일 쌓는 것, 그리고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미친 듯이 어렵다. 그래서 미친 듯이 해야 한다. 온 힘을 다해 매일 반복해야 한다. 첫째, 선을 그어라. 정약용이 유배를 간 이유는 명확했다.
그가 천주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는 금기였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는 살기 위해 침묵할 수도 있었다. 자기 생각을 숨기고 권력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믿는 바를 분명히 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했다. 그는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고 불의한 명령 앞에서도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가 유배였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향과 가족을 떠나 혼자 살아야 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묻고 싶다. 그가 손해를 본 건가? 그가 바보같이 산 건가? 아니다. 그는 자기 안의 존엄을 지켰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그를 역사에 남게 만들었다. 선을 긋는다는 건 싸우라는 게 아니다. 무례해지라는 게 아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감정, 내 돈, 내 몸, 이 모든 것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그 경계를 남이 함부로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선을 긋지 못했다. 누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다. 내 일이 밀려도, 내가 피곤해도, 내가 하기 싫어도 거절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예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항상 예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내 예스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내가 해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내가 한 번 거절했을 때 사람들은 화를 냈다. 너는 원래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고. 나는 그 말에 또 무너졌다. 그리고 다시 예스라고 했다. 그 악순환이 나를 망가뜨렸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 일은 뒤로 밀렸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내 기분은 항상 나빴다. 나는 착했지만 나는 불행했다. 그러다 나는 깨달았다. 선을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선을 긋는 건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라는 것을. 내가 무너지면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연습하기 시작했다. 작은 것부터. 하기 싫은 약속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불편한 요구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했다. 처음엔 떨렸다. 상대가 화낼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선을 긋기 시작하자 관계가 더 건강해졌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거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내가 노라고 말해도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솔직함을 고마워했다. 반대로 내가 노라고 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들은 애초에 나를 존중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착한 게 아니라 내가 만만해서 좋았던 것뿐이었다. 선을 긋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와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 그는 자기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지만 타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고독했지만 자유로웠다. 나도 이제 안다. 선을 긋는 순간 나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어떤 선을 그어야 하는가? 어떤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가?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첫 번째로 미친 듯이 해야 할 일이다. 둘째, 매일 쌓아라. 정약용의 유배 생활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다. 그는 18년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 책을 읽었고 매일 글을 썼으며 매일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수양을 이어갔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500여 권의 책이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흥흠신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됐다. 그는 고립된 상황을 핑계 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세상이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건 한 번의 큰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착하게만 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키우는 데는 소홀하다. 남을 도와주느라 바빠서 내 공부는 뒤로 미룬다. 남의 일을 해결해 주느라 바빠서 내 실력을 키우는 건 나중으로 미룬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내가 착하다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야 한다. 나는 40대가 넘어서야 이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만 살았지, 실력을 키우는 데는 게을렀다. 나는 남을 도와주느라 바빴지, 나를 성장시키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나이만 먹었지, 내 안에 쌓인 건 별로 없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라도 매일 쌓겠다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공부를 하겠다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 반복하겠다고. 처음엔 어색했다.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다 보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막연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30분 책을 폈다. 이해가 안 돼도 졸려도 그냥 앉아서 읽었다. 그리고 짧게라도 내 생각을 노트에 적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책 읽는 속도가 빨라졌고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졌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도 좋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매일 쌓는다는 건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좋다. 내 실력을 키우는데 투자하라는 것이다. 책을 읽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도 좋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다. 그에게는 스승도 없었고, 자료도 부족했으며, 환경도 열악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조선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만들어냈다. 나도 이제 안다. 매일 쌓는 것의 힘을. 하루는 작아 보여도 1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것을. 10번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한 번 시작해서 매일 이어가는 게 훨씬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묻는다. 그렇게 매일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당장은 티가 안 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나는 이렇게 답한다. 당장 티가 안 나는 게 정상이라고. 진짜 성장은 천천히 온다고. 하지만 분명히 온다고. 매일 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년 후에 확연히 드러난다. 매일 책을 읽은 사람은 1년 후 수십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된다. 매일 글을 쓴 사람은 1년 후 수백 개의 글을 쓴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축적이 그 사람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든다. 정약용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착해서가 아니다. 그가 엄청난 학문적 성과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가 500여 권의 책을 썼기 때문이다. 그가 조선 사회를 개혁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은 그가 매일 쌓았기에 가능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매일 하는 게 있는가? 하루 30분이라도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있는가?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라. 무엇이든 좋다. 책 한 페이지라도, 글 한 줄이라도 매일 쌓아라. 그것이 당신을 바꿀 것이다. 셋째, 기록으로 증명하라. 정약용이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은 기록이다. 그는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자기 학문을 모두 글로 남겼다.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다. 그는 기록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 기록은 증거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말은 흩어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말은 왜곡되지만 기록은 명확하다. 나는 오랫동안 기록하지 않았다.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나조차도 몰랐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10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밤새워 만든 자료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내가 해결한 문제들은 남의 공으로 돌아갔다. 나는 열심히 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기록이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기록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세상은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었다. 나는 내가 만든 자료들을 따로 정리해서 보관했다. 나는 내가 해결한 문제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처음엔 귀찮았다. 시간도 걸리고 별 의미 없어 보였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볼 수 있었다. 내 노트에는 수백 개의 기록이 쌓여 있었다. 내가 읽은 책, 내가 쓴 글, 내가 해결한 문제들이 모두 거기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이만큼 했구나. 나는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리고 그 기록은 실제로 나를 도왔다. 누군가 내 능력을 의심할 때 나는 내 기록을 보여줄 수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기록은 나의 무기가 됐다. 정약용도 그랬다. 그는 유배지에서 혼자 공부했지만 그것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그래서 그의 학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기록은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의 목민심서는 지금도 공직자들이 읽는 책이고 그의 경세유표는 지금도 연구되는 자료다. 기록은 시간을 이긴다. 기록은 망각을 이긴다. 기록은 내가 죽어도 남는다. 그래서 기록은 강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는다. 귀찮다고, 별 의미 없다고, 누가 보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기록은 남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매일 기록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계획을 적는다.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무엇을 했는지 적는다. 한 달에 한 번 그 기록들을 다시 읽으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게으름을 피웠으면 기록에 그대로 드러난다. 내가 열심히 했으면 기록에 그대로 쌓인다. 기록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기록은 나를 더 치열하게 만든다. 당신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당신의 하루는 어디에 남는가?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느낀 것, 당신이 해낸 것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라. 노트 한 권을 펴라. 그리고 오늘 하루를 3줄이라도 적어라. 그것이 시작이다. 기록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 읽은 책의 한 구절, 오늘 느낀 감정, 오늘 해결한 문제. 무엇이든 좋다. 중요한 건 적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이어간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기록을 통해 자기 존재를 증명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의 기록은 조선 전역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의 글을 읽으며 그가 얼마나 대단한 학자인지 알게 됐다. 그는 말로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기록으로 보여줬다. 나도 이제 안다. 기록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 기록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는지. 기록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는지.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계속 기록한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내가 느낀 모든 것을.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기록은 남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기록으로 당신의 삶을 증명하라. 그것이 세 번째로 미친 듯이 해야 할 일이다. 이제 나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려 한다. 선을 긋고 매일 쌓고 기록으로 증명하라.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선을 그으면 내 시간이 생긴다. 그 시간으로 매일 쌓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면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남는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이다. 그는 권력 앞에서 선을 그었다. 그래서 유배를 갔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공부했고 매일 글을 썼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그 결과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됐고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기억한다. 세상은 얌전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단단한 사람을 기억한다. 선을 긋고 매일 쌓고 기록으로 증명하는 사람을 기억한다. 그런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겸손하지만 무시당하지 않는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다.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다. 아직도 실수한다. 아직도 무너질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간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얌전하게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단하게 살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얌전하게만 살았다면 오늘부터 바꿔라. 당신은 착할 수 있다. 하지만 만만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오늘 당장 선을 하나 그어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을 정하라.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을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라. 처음엔 어색할 것이다. 상대가 당황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당신은 당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오늘부터 매일 30분을 당신을 위해 쓰라. 책을 읽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새로운 것을 배워도 좋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이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조금씩 쌓아라. 1년 후 당신은 놀랄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세 번째,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하라. 노트 한 권을 사서 오늘 하루를 세 줄이라도 적어라.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이어가라. 6개월 후, 그 노트를 다시 읽어보라.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깨달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쉽지도 않다. 매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하려면 미친 듯이 해야 한다. 온 힘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일 공부했고 매일 글을 썼으며 매일 기록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단단해질 수 있다. 당신도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 나이는 상관없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응원한다. 당신이 더 이상 얌전하게만 살지 않기를. 당신이 선을 긋고 매일 쌓고 기록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당신이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고 여전히 강한 사람을 기억한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다. 당신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라고. 그 말이 지금도 내 귀에 울린다. 나는 그 말을 따르려 노력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느려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당신도 멈추지 마라. 당신도 포기하지 마라. 선을 긋고 매일 쌓고 기록으로 증명하라. 그것이 당신을 바꿀 것이다. 그것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제 마무리하려 한다. 오늘 이야기한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세상은 얌전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지만 단단한 사람은 기억한다. 그리고 단단해지는 방법은 선을 긋고 매일 쌓고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선을 그을 것인가? 무엇을 쌓을 것인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두렵겠지만 해보라. 어색하겠지만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 시작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응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시작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역사에 남았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도 멈추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이 그 시작이다. 선을 긋고 매일 쌓고 기록하라. 미친 듯이 하라. 그것이 당신을 바꿀 것이다. 세상은 얌전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당신이 단단해진다면,